그날 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문 밖에서 들었다. 너 같은 여자는 버려도 아깝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무너지는 건 내 안에 무언가였다. 10년 결혼 생활, 2아이, 안정된 직장 모든 게 한순간에 먼지가 되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러났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분노는 즉시 터뜨리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타주었다. 오늘도 수고해.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대화를 반복해서 되새겼다. 내 친구, 지은이, 그녀는 내 결혼식에서 축하 연설을 했었다. 영원한 행복을 빕니다. 그 말은 이제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직장에서 일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바빴다. 그 바쁨이 나를 지탱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여전했다. 오늘 어땠어? 물으며 TV를 켰다. 나는 대답했다. 좋았어.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건 핑계다. 사람들은 그냥 배신한다. 이유 없이. 첫 번째 실수는 지은이를 만난 거였다. 카페에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어때? 바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너는?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SNS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 사진, 댓글. 남편과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날의 감정을 적었다. 오늘 그는 늦게 왔다. 지은이와 만났을까? 처음엔 분노였다. 그러다 점점 차가워졌다. 왜 나는 참아야 하지? 자문했다. 답은 없었다. 사회가 그렇다. 한국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다.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나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큰아들 민주는 8살, 딸 수미는 5살.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참아야 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금 터뜨리면 잃는 게 더 많아.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다. 그걸 위해 안정된 이미지가 필요했다. 남편은 변호사였다. 그의 직업이 나를 압박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이 물으면 나는 웃었다. 아직 모르겠어? 그러나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 사진. 지은이와의 대화. 사랑해, 그 단어가 내 눈을 태웠다. 나는 복사했다.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은. 두 번째 단계. 지은이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은행에서 일했다. SNS에서 그녀의 동료를 팔로우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녀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관찰했다. 기다렸다. 내 안의 변화가 시작됐다.
예전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차갑다. 아이들에게도. 민준이 물었다. 엄마, 왜 안 웃어? 나는 억지로 웃었다. 웃고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다 그들 때문이야.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왜? 하지만 그의 눈을 보았다. 의심이 스쳤다. 그는 똑똑하다. 변호사니까. 내가 알아챘다는 걸 눈치챌까? 긴장됐다. 하지만 그 긴장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책, 침묵의 힘 같은 거, 임랭 콩파이 유도이, 전략이라는 걸 배웠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한다. 그걸 이용하면 된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전에 서서히 무너뜨리기. 첫 번째 행동. 지은이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실수에 대한 힌트.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의 SNS가 어두워졌다. 피곤해 포스팅. 만족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나인가? 예전에 나는 이런 짓 안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배신당한 자는 변한다. 시간이 더 흘렀다. 2달 남편과 지은이는 여전히 만났다. 나는 알았다. 호텔 기록을 추적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아까웠다. 대신 스스로 했다. 위험했다. 들키면 끝장. 어느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왜 나야? 하지만 울음이 끝나자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마. 이 임랭이 나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아프게 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의 첫걸음. 그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증거를 더 모았다. 남편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지은이와의 선물 구매 기록. 사소한 거지만 쌓이면 무게가 된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혼 소송에서 뭐가 중요해? 캐주얼하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증거야. 그리고 타이밍. 타이밍.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다. 서두르지 말자. 기다리자. 남편의 승진 시기가 다가왔다. 로펌에서 파트너가 될 기회. 그걸 망치면 어떨까? 지은이도 마찬가지. 그녀의 은행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였다. 나는 관찰했다. 그들의 만남을. 카페에서, 호텔에서. 사진을 찍었다. 멀리서.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들키면.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러웠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이게 옳아, 자문했다. 복수는 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그 애들이 아빠를 잃으면? 하지만 생각했다. 이미 잃었어. 그 남자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야? 어느 날 지은이가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요즘 힘들어 말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녀는 한숨 쉬었다. 일이 안 풀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 메일 때문인가? 하지만 표정은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힘내라. 그 대화 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 아니, 죄책감. 그녀는 똑똑하다. 은행원답게. 하지만 나는 더 똑똑해졌다. 배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남편과의 일상은 유지됐다. 섹스도. 역겹지만 참았다. 사랑에 그가 속삭일 때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 위선이 나를 갉아먹었다. 책을 더 읽었다. 복수의 심리학. 복수는 중독된다고.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나는 이미 중독됐다. 밤마다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타격, 지은이의 직장. 익명으로 그녀의 상사에게 더 많은 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실수 증거. 실제로 있던 일, 그녀는 징계를 받았다. SNS에서 알았다. 휴가 가고 싶어 포스팅. 만족감. 하지만 공허. 더 해야 해 생각했다. 이제 남편 차례. 그의 로펌의 익명 제보. 클라이언트와의 부정. 아니, 지은이와의 관계를 암시. 조심스럽게. 주의하세요. 그게 전부.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짜증을 부렸다. 일이 안 풀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갈등이 고조됐다. 아이들 앞에서 싸웠다. 민준이 울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내 심장이 찢어졌다. 이게 다 내 탓인가? 아니, 그들의 탓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후회했다. 멈춰야 할까? 하지만 답은 아니었다. 임랭이 나를 죽였다. 이제 행동할 때. 복수가 본격화됐다. 증거를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이혼 준비해 말했다. 그는 놀랐다. 정말. 네, 정말이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지은이를 만났다. 다시. 너, 내 남편과 자,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미안해 울었다. 나는 웃었다. 미안. 그게 다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그녀는 변명했다. 사랑이었어. 사랑. 그 단어가 우스웠다. 사랑이면 다 용서되나?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무너뜨릴 거야.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아이들에게도. 수민이 물었다. 엄마, 왜 안 놀아줘? 나는 대답했다. 바빠.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이 복수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 남편은 눈치챘다. 너 이상해 말했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그의 의심이 커졌다. 그는 변호사다. 증거를 찾을 거야. 나는 앞서 나갔다. 지은이의 은행에 공식 제보. 그녀의 부정 행위. 실제로 그녀는 남편과 만날 때 회사 시간을 썼다. 증거로. 그녀는 해고됐다. 뉴스에서 알았다. 은행 스캔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연락했다. 왜 이래? 울면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녀는 위협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똑똑하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해봐, 말했다.
남편과의 대화. 우리 이야기하자 그가 말했다. 나는 앉았다. 그는 한숨 쉬었다. 지은이와 미안해. 미안. 또 그 말 미안하면 끝나 물었다. 그는 변명했다. 실수였어. 실수. 6개월 넘는 실수. 나는 웃었다. 실수면 용서하나? 그는 화냈다. 너도 완벽하지 않아. 오 맞아. 나도 실수했다. 그를 믿은 실수.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물었다. 관찰했어. 대답했다. 그는 위협했다. 이혼하면 아이들 내가 데려갈 거야. 아이들. 그게 아팠다. 한국 법에서 안정된 부모가 유리하다. 그는 변호사, 나는 직장인. 하지만 나는 싸울 준비됐다. 소송 시작. 법정에서.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증거를 제출했다. 외도 증거. 남편은 반박했다. 조작됐어. 하지만 증거가 확실했다. 지은이는 증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소송 중 나는 무너질 뻔했다.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어디 갔어? 나는 거짓말했다. 출장.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복수가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고통.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다. 멈춰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 그 단어가 나를 흔들었다. 도두. 멈출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 임랭이 나를 망쳤다. 이제 끝내야 해. 소송 진행. 그의 로펌에서 문제.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갔다. 내 제보 때문. 그는 무너졌다. 너 때문이야?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내 때문이야. 갈등 고조. 그는 술에 취해왔다. 죽여버릴 거야. 위협. 공포. 하지만 나는 경찰 불렀다. 보호 명령. 이제 그는 위험하다. 똑똑하지만 분노가 그를 망친다. 내 심리가 변형됐다. 예전에 나는 사라졌다. 이제는 복수기계. 하지만 밤에 울었다. 이게 나야? 소송이 길어졌다. 6개월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았다. 민주는 학교에서 문제. 엄마, 왜? 물었다. 내 탓 복수의 대가.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지은이는 새 직장 구했다. 하지만 나는 추적. 그녀의 새 상사에게 제보. 그녀는 다시 실직. 그녀가 연락. 제발 멈춰. 개원. 나는 말했다. 내가 멈췄어야 해. 그녀는 자살 시도. 병원에 입원. 뉴스에서 알았다. 충격. 내 탓인가? 자문. 하지만 아니. 그녀의 선택. 남편은 보호 명령 위반. 감옥 갈 뻔. 하지만 집행유예. 그는 변했다. 초췌해졌다. 용서해. 말했다. 용서.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이혼 판결 받았다. 아이들 양육권 나에게. 재산 분할. 승리. 하지만 공허. 이제 복수의 다음 단계. 그의 커리어 파괴. 로펌에 더 많은 제보.
그의 부정. 그는 해고됐다. 그가 찾아왔다. 너 미쳤어,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내가 미쳤어. 싸움.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녹음했다. 증거. 경찰 다시. 그는 체포.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다. 직장, 가족, 명예. 지은이는 해외로 도망. 하지만 나는 추적 안 함 충분. 내 안의 변화. 나는 웃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차갑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예전처럼 돼. 불가능. 복수가 나를 바꿨다. 밤마다 꿈, 그들의 얼굴. 후회. 아니. 만족. 하지만 불안. 이게 끝인가? 아니.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내 안에 남아. 사회가 나를 본다. 강한 여자 하지만 속으로는 괴물. 이혼 후 나는 새 삶 시작. 직장에서 승진. 하지만 행복. 없다. 아이들은 적응. 하지만 상처. 민주는 치료받음. 아빠 때문이야, 말했다. 아빠. 그 단어가 아프다. 남편은 재기 시도. 새 록펌. 나는 지켜봄. 다시 제보. 도두. 충분의 생각. 하지만 아니. 그는 여전히 똑똑. 복수할까? 긴장. 그는 연락. 아이들 만나게 해.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나는 거부. 그는 화냄. 너 후회할 거야? 위협. 공포. 나는 보안 강화. 하지만 불안. 지은이는 돌아옴. 한국에. 새 남자친구. SNS에서 봄 행복해 보임. 분노. 왜 그녀는 행복해? 다시 계획. 그녀의 새 직장 제보. 그녀는 다시 무너짐. 그녀가 연락. 죽을 거야. 자살 위협. 하지만 나는 무시. 내 심리가 뒤틀림. 예전에 나는 동정심 있었어. 이제 없다. 아이들이 물음. 엄마, 행복해? 거짓말. 응. 하지만 밤에 잠은. 이게 삶인가? 복수의 대가. 인성 상실. 남편은 새 여자. 젊음. 질투. 아니. 분노. 나는 그의 새 삶 파괴. 제보. 그는 다시 무너짐. 이제 그는 알코올 중독. 병원 입원. 내 탓. 만족. 약간. 하지만 불안. 독자가 느낄. 나는 아직 나인가? 시간 흘러. 1년. 나는 혼자. 아이들과. 하지만 빈자리. 복수가 채우지 못함. 모든 게 끝났다. 남편은 파산. 지은이는 사라짐. 아이들은 성장. 민주는 대학. 수미는 결혼. 나는 늙음. 혼자. 밤의 생각. 옳았나. 후회. 조금. 더 나빴을까? 복수는 나를 구했나, 파괴했나? 그게 질문이다.